돌아서면 하루가 가고 또 한 번 돌아서면 한 달이 지나간다. 50대가 되면 느끼게 되는 시간이다. 하루를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흘러온 세월만큼 빛이 바래버렸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던 생활은 삶의 굴레가 되었다. 어쩌면 자신의 존재감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지금 이 순간도 바쁘게 지나가고 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새로운 인생을 여는 중년의 기술,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입니다. 저자 이목원, 펴낸 곳 델피노. 100세 무병장수 시대, 인생의 허리 50에서 터닝하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존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디지털 산업 생태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변하고 있다. 개인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과거의 지식이 지혜는 되지만 더 이상 삶을 지탱해주지 않는다. 50대가 되면 명퇴하거나 정년퇴직하는 시기다. 막상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도 생각만 할 뿐 시도하기가 두려운 세상이다. 코로나19로 도전하고 싶은 심리는 더 위축되었고 살아온 세월만큼 고정관념이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다. 현재 삶이 힘들고 무엇을 할 것인지 두려운 것은 당연한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변하지 않고 사는 대로 살아간다면 미래는 달라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안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는 공자의 말도 있다. 50대에는 인생 후반기 삶의 기준을 재설정 또는 재정의할 시기다. 살아왔던 대로 살 것인가, 내 안에 깜빡이를 켜서 방향을 바꿀 것인가는 오직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감정, 정신, 사고방식의 중심은 마음 관리에 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첫 번째, 시대의 변화를 이겨내는 말랑말랑의 힘. 직장 생활을 하는 박 씨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백수 생활을 한다. 아들은 연봉을 최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 같은 곳은 취업할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금융계 또는 대기업 위주로 생각하고 있으며 취업 준비로 벌써 몇 년째 직장도 없이 집에서 생활한다. 박 씨로서는 불만이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조건이 맞지 않아도 경험을 쌓으며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면 된다는 생각이다. 박 씨는 요즘 젊은이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과연 박 씨의 사고방식이 맞는 것일까? 요즘 이런 사고를 하면 꼰대라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됐다. 과거 환경과 조건을 지금 시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과거에 살아왔던 고정관념을 고수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이러한 사고는 세대 간 갈등으로 연결되어 가정에서는 소통이 안 되고 직장에서도 불통이 된다. 지금 사회 주류층은 밀레니얼 세대와 90년생들로 채워지고 있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가 시작되며 사회 주류층에서 밀려나고 있다. 인생 후반기는 신세대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사회 주류층에 속한 이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 인생 후반기를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왔던 환경에 따라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기가 쉽다. 지금 배워 달라질 게 뭐 있겠어 하며 그냥 살아왔던 대로 편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미래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 1990년 초반 직장 생활을 시작할 무렵의 사무 환경을 생각해봤다. 사무실에는 두 볼씩 타자기가 있었고 타자수가 있었으며 캐비닛에 있는 문서 중 일부는 손글씨로 기한한 것도 보였다. 사무실 전화기는 팀당 한 대가 있었다.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기본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DOS를 컴퓨터 운영체제로 사용했고, 문서는 모 대기업에서 보급한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세상은 어떤가? 변하지 않은 것은 없을 정도로 상전벽해가 됐다. 7080 세대는 이러한 추억을 동경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흥미도 없거니와 고리타분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지나간 것은 지난 과거일 뿐이다. 과거 경험이 현재의 삶의 지혜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정답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는 윤리적인 모든 덕의 기초다. 인을 얻으려면 예순이 되어도 이른이 되어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라는 공자의 말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지나간 사고방식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인생 후반기. 살던 대로 살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직장인 최 씨는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고 직장에서 해왔던 경험을 살려 직장 생활과 연관된 중소기업의 관리직 이사로 취업했다. 이곳에서 그는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활용해 회사 영업 파트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2년간 근무할 계획이다. 다른 직장인 박 씨는 정년보다 1년 일찍 명예퇴직한 이후 중소기업에서 3년 정도 이사직으로 근무할 계획이다. 내가 근무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보통 퇴직 전으로 민간 업체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많은 직장인들은 60대 전후에 퇴직해 별다른 계획 없이 인생 후반기를 맞이한다. 퇴직 후 다른 직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보통은 5년에서 최장 10년 정도 근무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70세 이후의 삶이다. 70대부터 남은 인생을 띄엄띄엄 일하며 보낸다거나 취미생활만 하며 노후를 보내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기 때문이다. 일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사람은 단순한 취미생활을 하며 노후 생활을 보내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뇌 편도체가 활성화되며 긴장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노인 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늦어도 50대부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80세 이후에는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의료기술 발달, 헬스케어 산업,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기대 수명도 과거보다 훨씬 증가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세대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혁명의 원주자격인 이들은 7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달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2020년 2에서 5월 사이에 26만 명이 강제 은퇴를 했다고 한다. 이들이 퇴직 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충격적인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하류노인이란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 탄생한 신조어로 수입과 경제활동이 없고 기댈 곳 없이 완전 고립된 하층 노인을 말한다. 서울 관악구청이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베이비부머 1인 가구를 조사했더니 남성은 39%, 여성은 22%나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퇴직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퇴직을 앞둔 50대는 고민이 깊어진다.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살아왔던 대로 살아간다면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실제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퇴직을 앞둔 동료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대부분이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지난 시절보다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홀로 조용히 자기 내면과 대면을 하며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내 마음 안에 소중하게 형성된 자아가 바뀌지 않으면 내 미래도 현재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한다. 자아상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대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뭐 하려고 변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라는 사고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살 날이 많아도 삶의 질을 채우지 않으며 허송세월처럼 보내는 나날을 살아간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10년 전 중경간부로 퇴직한 70세 장 씨는 주유소 보조원,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을 중단했다. 퇴직 후에도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이 있어 약을 복용해 왔는데 요즘은 병원 가는 횟수가 부쩍 증가하면서 복용하는 약도 상당히 많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장 씨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70세 이후의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우리 부모님 대부분 80대 중후반에 돌아가셨는데 10년 이상 병원을 이웃집 다니듯 다녔고 식사 때마다 복용한 약이 거의 밥 먹는 양과 비슷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 후반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건강은 인생 후반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인생 후반기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기를 50대로 본다. 부모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등 기성세대들은 그 당시 사회 환경에서 오는 조건으로 인해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다. 50대부터 건강 관리를 잘 시작한다면 인생 후반기는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인식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50대 이후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때 자산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50부터 인생 후반기를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늦은 때는 없다. 지금이 최고의 시기다. 65세에 23일간 해남 땅끝 마을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국토종단, 2006년과 2013년 각각 118일, 135일간에 걸쳐 동해, 남해, 서해를 따라 걷는 해안 일주를 혼자서 2차례나 했다. 산티아고 순례길, 몽골, 바이칼,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인도 등도 다녀왔다. 이것은 올해 85세인 황한나 씨의 얘기다. 그녀는 40년간 선생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도보여행 전문가, 강연,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일단은 즐기고 보련다 등 여러 권의 책도 집필했다. 또한 얼마 전 대한민국 최고령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전라북도 고창에 사는 어르신의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83세 고령임에도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다. 처음에는 고창에서 광주까지 매일 2시간 버스로 통학하며 만학의 꿈을 불태웠다. 검정고시를 앞두고는 광주에 방을 얻어서 자취까지 했다. 그리고 4번의 실패 끝에 당당히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입학하는 것이 목표다.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생각과 열정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히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 있다. 이런 분들의 마음 근육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았다. 평소 그런 것을 강렬하게 소망하고 꼭 이루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런 마음 근육을 키우고 노후를 대하는 태도는 50대부터 준비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진실하게 만나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인생 후반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가꿀 수 있다. 3번째, 인생 2막 80세 이후를 준비하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임원들도
X세대인 70년대생으로 세대 교체가 본격 시작되었다. 앞으로 이들이 은퇴한 후 펼쳐지는 인생 이막은 기성세대와는 달라질 것이다. 이들이 퇴직한 후는 100세보다 더 늘어난 120세까지 장수하는 시대가 눈앞에 그려진다. 재작년 9월 전남 100세 전후 할머니들이 여성 잡지인 보그 코리아의 모델로 등장한 적이 있었다. 100세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님을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100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생 1막과 2막 중 어느 쪽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 있게 인생 2막이라고 답할 수 있다. 마치 축구 경기와 같다. 축구 전반전, 후반전을 인생 1막, 2막으로 본다면 전반전 경기에 골을 넣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골을 빼앗기면 지는 경기다. 대기업 간부, 임원, 고위직 공무원, 공사 간부 등 한때 잘 나가던 분들도 인생 2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추락한다. 이들이 아파트 경비 등 단순 노동을 한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보도되지만 80세 이후까지 일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제는 8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대비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하류노인을 예로 들었듯이 인생 후반기는 최소한 추락하지는 않아야 한다. 삶의 비중을 후반기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0년 갑작스러운 아내 사별로 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황폐해진 인생 1막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인생을 통찰하며 인생 2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적어도 인생 2막은 삶이 추락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변한다. 그러나 위기가 없었다면 살아온 삶의 패턴을 잘 바꾸지 않게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생활이 반복되며 사고는 경직되기 쉽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나이에 배운다고 내가 변하겠어?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제일이지 하며 스스로 자물쇠를 잠그는 만큼 위험한 사고가 없다. 배우지 않으면 과거에 머무르게 된다. 무릇 사람은 배움이 있어야 최소한 후퇴하지 않는다. 배움을 통해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등 내 안에 형성된 생각의 기준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생 2막 준비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사고의 유연성이다. 콘크리트처럼 굳어져가는 고정관념의 벽을 깨버려야 한다. 안주하기보다 불편한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은 배움이고 도전이다. 50대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사고가 확장되지 않는다. 쫓기지 않는 50대 삶의 첫 번째는 건강에서 찾아야 한다. 건강은 인생 후반기 건축물로 비유하면 바닥을 다지는 기초 공사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단단히 다져놓아야 인생 후반기가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평생 놀거리, 일할 것을 50대에 준비하거나 찾아야 한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배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길 거리, 일거리를 찾아낸다는 각오로 인생 2막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나를 만나는 여행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삶의 여유는 여행에서 온다. 여행을 통해 진정한 내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여행은 정신을 맑게 하고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마음 설레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든지 떠나보자. 가끔 홀로 여행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 50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라는 공자의 말처럼 누구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이 있다. 만약 50대가 되어서도 여행을 즐기지 못하면 60대가 되어도 즐기기가 힘들다. 여행은 삶의 재충전이자 쫓기는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명약이다. 네 번째, 나만의 방식을 찾는 자만이 50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인류는 전쟁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켰다. 중세시대
흑사병으로 3년 동안 유럽 인구 3분의 1인 2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를 계기로 중세 시대는 사라지고 본격적인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되었다. 인류에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였다. 위기를 통해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개인도 위기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한다. 위기를 어떤 이들은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하는 강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강연의 기회가 다 사라지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강사들이 있다. 이들은 줌을 비롯한 온라인 교육 도구를 활용한 강연을 기획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을 전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내가 다니는 독서 모임의 박대호 대표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기획 능력이 탁월하다.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할 때 유무료 강연 등 다양한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단톡방 회원수가 1,000명이 넘었다. 이렇듯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우리가 준비만 잘한다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문이 될 것이다. 세상에는 영원한 위기도 기회도 없다. 다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점검해보자. 내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50대가 되면 가장 쉽고도 어려운 부분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부분이다. 내가 아는 지인 중 골프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 있다. 40대부터 시작했던 골프를 60대 이후에도 즐기고 있다. 골프가 인생 최대의 기쁨인 셈이다. 또 다른 지인은 퇴직 전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취미 활동으로 스포츠든 악기든 뭐든지 배운다는 것은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50대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미래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취미 활동을 통해 대가를 받는 일로 만들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 취미 활동도 노후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는 취미를 일과 연결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 백만장자 메신저를 집필한 브랜든 버처드는 취미 생활을 대가를 받는 일과 연결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얘기한다. 저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의 취미나 재능을 포지셔닝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메신저 사업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잘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 메신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취미 생활을 즐기더라도 전문가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내가 하는 것이 타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재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식을 전달하며 대가를 받는 강의가 될 수 있고 다양한 활동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취한 것 100가지 리스트를 적어보자. 그 중에서 잘했던 것이 있다면 앞으로 더 배워서 더 잘하고 싶은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지식을 전해준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고유의 본성이 있다. 사람은 본성과 기질에 따라 기버, 주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매처, 주는 것, 받는 것 반반인 사람. 이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한다. 본성과 기질은 개개인의 성향, 취향으로 나타나게 되며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 사람마다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고유의 기질이 있다. 성격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타고난 기질만큼은 잘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학습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성격은 자신의 노력과 환경을 변하게 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의저자 남인숙 작가는
이것을 사회성 버튼으로 표현했다. 의식적으로 사회성 버튼을 많이 누르면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조용히 눈을 감고 살아왔던 길을 되짚어보자. 50대가 되면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 삶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자기다움이란 현재 머무르는 삶보다 현재를 직시하고 노력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스스로 감당하고 견뎌내는 발전, 지향적인 상을 말한다. 이것은 미래의 자아상이 된다. 내가 살아온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자기다움이 아니다. 가령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이 대기업 회장을 꿈꾼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생각이다. 자기다움을 알기 위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기 내면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와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자기를 아는 과정은 처음에는 낯설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중요하다. 김상임 저자가 쓴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에서 매일 내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 명상 자세를 취하고 내면의 나와 만나야 한다고 했다. 50대가 되면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재정립해서 그 방향대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내면과의 대화를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이다.